안녕하세요. 올 오버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페인트 칠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퍼티 작업이 다 마감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페인트를 하기 전에는 목공 공사 했으면은 이렇게 줄 퍼티를 해줘야 됩니다. 줄 퍼티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목공 자국이 있으면은 타카로 박았으니까 이 음새하고 또 타카 자국을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퍼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퍼티로 이렇게 흰색 줄이 보이시죠? 이 흰색 줄이 이제 줄 퍼티를 한 거고, 이렇게 곡선 아로 여기 특히 합판으로 오징어 합판으로 이렇게 된 거는 줄 퍼티가 아니고 이제 올 퍼티로 전체를 다 퍼티를 해서 이렇게 만지시면 이제 보들보들하게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안 하고 이제 페인트를 하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페인트가 구석구석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반듯하게 나오지도 않고 아무튼 정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원 퍼티로 해서 한번 살짝 말리고 다시 큰 이제 줄이 있는 곳은 투 퍼티로 해서 두 번 정도 퍼티 작업을 해줍니다. 네, 두 번 정도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요. 여기 원래 이제 망사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번 퍼티 작업하고 두 번 하고 그리고 이제 기계로 샌딩기로 이렇게 밀면은 정말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런 면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곳은 다 투 퍼티로 마감을 했고, 이제 간단하게 원 퍼티는 이제 여기 보이시죠? 자국이 이 타카 자국이 있거든요. 못 자국,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원 퍼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면과 면이 이어진 곳은 망사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망사보다 더 좋은 건 일반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하면은 나중에 훨씬 하자도 안 생기고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테이프를 할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대부분 그냥 망사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투 퍼티를 하고, 타카가 있는 곳은 이렇게 원 퍼티로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페인트를 이제 에어로 뿌리게 되면은 정말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이제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있으시죠? 이제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은 퍼티 작업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주고, 수성으로 해야 됩니다. 유성 말고요. 수성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에어로 페인트를 뿌리게 되면은 이 면이 정말 면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지금 모서리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모든 이렇게 모서리가 만나는 곳은 다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옆에도 지금 보시면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실리콘 아마 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이 이제 실리콘 작업을 안 하면 나중에 옆에가 뜨게 되니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실리콘 작업을 해주고, 여기 모서리도 실리콘 작업, 그리고 여기 아치에도 실리콘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에어로 뿌릴 때 모서리가 이제 깔끔하게 나오니까, 꼭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이제 반셀프로 하실 때 인부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부탁을 드려서 이 모서리는 퍼티가 안 잡히니까 이제 수성 실리콘을 싸주시고 나중에 에어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페인트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작업을 잘 하셔서,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해주시면은 우리도 나중에 유튜브 보고 실리콘 싸는 방법을 배워서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이 점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15평, 17평 정도 되는데 페인트 작업이 이제 4일 들어갔습니다. 한 분이서 4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도 크기 거의 올 퍼티거든요. 천장 빼고 목공을 옆에를 다 했기 때문에 퍼티 작업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퍼티로 이제 이틀 작업하고, 마지막 세 번째 날은 이제 오늘은 이제 샌딩기로 이제 다 갈아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내일 뿌리기 위해서 실리콘을 미리 이렇게 다 뿌려놓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이 창문 유리창을 특히 이 유리창은 에나멜로 해야 됩니다. 수성이 아니고 에나멜 페인트로 하고, 보양 작업을 한 다음에 에나멜 작업을 하고 이제 전체를 이제 페인트로 이제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분님 가격은 잘 아시다시피 25만 원이고, 그리고 자재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퍼티 자재가 들어가고, 이제 저는 이제 페인트 2마를 샀거든요. 아마 이 전체를 다 뿌려야 하기 때문에 페인트 2마를 샀고, 그리고 이거는 에나멜은 여기랑 창틀하고 이제 이런
이런 곳을 쇠로 된 것을 뿌려야 나중에 새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에나멜 유성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하면은 이제 모든 페인트 공정이 다 끝나고, 네, 다음날 이렇게 페인트를 에어로 다 뿌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뿌린 이제 페인트는 사마 페인트고요. 그래서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자, 예전엔 제가 가끔씩 외국 제품 페인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와,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한 통에 무려 이제는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산 것도 작년에는 이렇게 한 말에 보통 한 4만 원 정도 했거든요. 조색을 해도. 근데 지금은 거의 한 7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 물론 색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총 천장하고 벽하고 다 해서 2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에어로 뿌려서 2말 정도 들어갔고, 만약에 여기를 이제 외국 제품으로 전체를 다 해서 2말로 한다면 페인트 비용만 거의 뭐 80에서 90만 원 이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색이 저는 요새 국산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 제품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캠핑 존이니까 여기 밑에 인조 잔디를 깔고, 여기 벽 부분 그리고 아치 약간 살짝 안쪽 부분은 이제 그린 마블 형태로 해서 아주 세련되고 고급된 필름지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단이니까 야자수 큰 거 하나랑 그리고 갖가지 플랜테리어 느낌을 좀 내면은 여기도 충분히 이제 캠핑존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하게 되면은 주의할 점이 처음에 다 퍼티를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티를 잡아도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미흡한 부분을 위에 다시 한번 퍼티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퍼티가 마르면은 에어로 뿌리거나 아니면 룰러로 작업을 한번 해줘야 이제 깔끔하게 모든 면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와서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퍼티가 덜 됐는지, 그리고 어디가 페인트가 덜 됐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충분히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곳은 룰러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천장도 가능하죠. 그런데 아마 롤러로 하면은 정말 셀프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요새는 기계가 엄청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에어로 뿌리면은 한 번 뿌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 그리고 좀 마른 이후로 다시 한번 뿌리고, 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퍼티로 다시 잡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다시 에어로 뿌려주면은 충분히 이렇게 깔끔한 곳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롤러보다는 저는 5만 원을 더 드리더라도 에어로 뿌리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인건비가 페인트가 보통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퍼티 기계를, 샌딩기를 쓰면 5만 원이 플러스 되고, 이렇게 에어를 쓰게 돼도 5만 원이 플러스 되니까 30만 원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은 저는 롤러보다는 정말 더 좋다고, 그리고 깔끔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에어로 뿌리는 거 추천드리고, 그 셀프로, 그리고 셀프로 여기 혼자 롤러질 하면은 정말 어깨, 특히 천장 부분 어깨 하면은 아마 후폭풍이 며칠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이런 데는 아끼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닥을 다시 할 예정이라면 굳이 바닥을 보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양하지 않고 여기 위에다 덧방으로 데코타일이나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굳이 보양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닥을 다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에어로 뿌렸기 때문에 옆에 많이 튀었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마스킹 테이프로 다 일일이 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비용이 더 발생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바닥을 다시 할 거다 그러면은 굳이 보양을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바닥을 다시 쓸 거면은 무조건 보양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보양을 하시고 깔끔하게 페인트를 칠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퍼티랑 페인트 작업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필름 작업하고, 그리고 바닥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조명 설치하고 이러면은 웬만한 공사는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카페 놀러 오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회원분들이 여러 정보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놀러 오셔서 인테리어랑 아니면 전반적인 뭐 컨셉, 그리고 운영 방법, 기타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한번 놀러 오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